지난주인 6월 26일 수요일 슈퍼개미 김정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2심 공판이 지난번과 똑같은 교대역 부근 고등법원에서 있었고요. 이번에도 직접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방송 때는 5월 22일 공판의 분위기를 전달드렸었는데 오늘은 6월 26일 공판의 분위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공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지난 5월 22일 공판에 대한 소감은 김정환이 선행매매한 직접적인 거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1심의 무죄 판정이 뒤집히지 않을 것 같고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달드렸었는데 한마디로 무죄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의 근거는 공판에서 판사님께서 특별한 언지가 없이 다음 공판 기일을 잡는 것으로 간소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큰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검찰 측에서 특별한 증거를 준비하지 않는 한 1심에서의 관성 그대로 2심에서도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결론은 6월 26일 공판 분위기는 달랐다는 겁니다. 지난 공판 대비 긴 시간 동안 판사님께서 양측과 의견을 교류하였고요. 상당히 긴장감이 높은 분위기에서 숨막히는 질의 응답의 연속이었었다. 결국 양측의 공방전의 성격이 강했었고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재판의 주도권을 완전히 휘어잡고 끌고 갔기 때문에 검찰 측과 변호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야만 했던 분위기였고 이 부분이 바로 간소하게 진행이 되었던 지난 재판과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재판 분위기는 정반대였다는 건데 분위기의 반전의 계기는 공판의 바로 전날인 6월 25일에 일어나게 된 듯한데 그날 검사 측에서 검찰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반전을 노린 검찰의 한방이었고 검사님의 능동적인 의지가 판사님으로 하여금 실제 김정환이 범한 죄질의 경중을 가리고자 하는 의지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검찰 의견서에 담겨진 내용은 김정환과 함께 일했던 내부인과 피해자를 증인으로서 신청을 하는 내용과 종목 추천의 위법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유죄를 주장하는 쪽에서 아무런 증거를 준비하지 못하면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공판에서는 유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고 검찰 측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검사님이 김정환의 구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본 주체들이 범죄 내용을 수집해서 증거 자료로 전달을 해주는 일종의 지원 사격이 수반되지 않는 한 범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고 판사님 역시 판단 근거가 부족하면은 죄를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 증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누군가가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검찰 측의 증거 자료랑 증인 확보 관련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고 공판 하루 전날 분위기를 바꾸는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주체는 다름 아닌 김정환 피해자 모임의 운영진이었고요. 김정환 피해자 모임 운영진 대표로 끝장 부자님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환 소송인단의 부대표입니다. 저희 소송인단은 김정환의 구독자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 붕괴에 모여 있고요. 약 2년여간 김종빈 전 검찰총장님 중심으로 주식 리딩 사기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검과 함께 김정환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반격을 하셨는데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대로면 지난 6월 26일 2차 공판 이후 한 달쯤 뒤에 판사님이 선고 공판을 할 거였어요. 그때 판사님이 선고를 하면 검사는 그거를 그냥 수긍할 예정이라 아마 그대로 무죄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대검 한상준 변호사님께서 1심 판결문을 유심히 보시고 그들이 주장하는 무죄 취지에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하셔서 이 2심 선고가 뒤집힐 가능성을 보셨었습니다. 저희는 한상준 변호사님 진두지휘 아래 1심 선고 이후 무죄를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서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 왔고요. 그 자료가 법적인 타당성이 있어서 검찰에서 이를 바탕으로 공판을 속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공판을 속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항소심은 유력한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중간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증거나 증언이 새로 밝혀졌을 때 그것을 토대로 재판을 몇 번 다시 하자라는 거죠. 김정환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예. 네, 재판 때 김정환과 그 변호인들은 굉장히 당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재판 때 가장 어이없었던 모습은 김정환의 변호인이 하는 말인데, 김정환 씨는 구독자들에게 종목을 매수 추천한 적이 전혀 없다, 종목에 대한 자신의 뷰만 얘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뻔뻔하다, 또 간사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이 변화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검사님께 제공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저희는 모은 자료를 대검 한상준 변호사님께 법리 검토를 마치고 검사실에 제출해 왔습니다. 검사님이 저희 제출한 자료를 유심히 검토하시고 그 중에 재판에 유리한 증거가 있다 판단하셔서 재판을 속행하는 게 맞다 판단하셨었고요. 그 중에 특히 핵심 증인 등 중에 이대호 기자는 꼭 증인 요청이 이루어져야 된다 강조하셨었는데, 저희는 이대호 기자가 김정환 사업의 공범이거나 혹은 부역자이거나 혹은 김정환으로 인해 평생 억울한 누명을 지고 살아야 하는 이 사건의 심각한 피해자라 생각하고 있어서, 이대호 기자가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판에서 위증하지 않고 성실하게 증언의 오명을 벗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직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재판의 흐름은 어느 정도 반전이 돼 있고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증인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압박을 시도할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한 수 앞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확한 내용은 지금 밝힐 수 없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재판 때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검 한상준 변호사님 지휘 아래 많은 걸 이뤘고요.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따르면 김정환은 선행매매로 밝혀진 5개 종목으로만 약 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뿐만 아니라 콘트K, 유튜브 구독료만으로도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구독자들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인데, 이제 재판장의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할 텐데, 저희는 김정을 엄벌하기 위해 엄벌 탄원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친구, 친척도 상관없습니다. 김정환을 단죄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무부 및 대검으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신 탄원서는 대검에서 재판부로 전달할 것이고요. 이제 2심의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정환을 단죄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이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재판을 참관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라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었던 순간은 바로 판사님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단히 날카로운 템포로 김정환 측을 향해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슈퍼게임이 김정환이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슈퍼게임이 김정환은 종목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만을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구독자들에게 압박 수준의 강권을 하였는가. 이 두 방향에서 김정환 측 변호인의 답변은 매우 단호하고 즉각적이었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만을 전달하였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위증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증언을 들으면서 실소를 함과 동시에 변호인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정환의 추천 강도가 단지 객관적인 정보 전달 수준을 능히 뛰어넘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너무나도 많은데, 감히 성스러운 재판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의 방향에 있어서 결정적 위증을 한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코닉스 바닥에서 주워가기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 분할 매수할 필요 없어. 그냥 훅 쓸어가는 겁니다. 쓸어가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조정장도 아닌데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확 쓸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 담아버리고 그냥 멈춰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대바닥에 있으니까요. 24,000원 이하로는 안 빠질 거니까요. 나도 사야 되는데. 집이라도 팔아서 특정 종목을 당장 매수하라는 말을 방송에서 했다면
이는 과연 객관적인 정보 전달일 뿐인가? 혹은 다원시스 NFT를 포토샵으로 대충 만들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원시스 주가의 상승을 기원하는 부적 같은 NFT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은 과연 종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 수준인가? 아니면 이것이 강력한 매수 추천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변호인의 이번 위증은 판사님은 바보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리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판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 톤과 재판의 템포를 미루었을 때 절대로 대충 넘어갈 분위기는 아니더라. 결국은 피해자들과 내부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김정환의 종목 추천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듯합니다. 당연히 이대호님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엄벌 탄원서를 첨부 드립니다. 이 탄원서를 프린트하셔서 작성이 되는 하드 카피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써주실 분은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한상준 변호사님께서 받으시게 될 것이고 재판에서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2타워 12층 법무법인 대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